문재인이라는 사람 없어요. 노무현을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는 저와 정치, 그리고 저와 같이 방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요, 저는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요, 제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은 노무현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요, 제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은 노무현이에요. 그 자체를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였고요. 노무현을 제 마음속에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재인 대표가 좋아도 노무현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말들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건 말장난이에요.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이 아프리카에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그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뭐냐? 바로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이 주권자다. 저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공직에 있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편하게 그냥 월급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실 학교를 2011년까지 근무를 하고 2012년에 백수가 됐어요. 제가 2011년까지 근무를 하고 2012년에 백수가 됐는데 정권 교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근무를 하고 2013년에 백수가 됐구나. 제가 2012년까지 근무를 하고 2013년에 백수가 됐구나.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평범한 그냥 내 월급이나 받으면서 내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 꼭 나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정의는 노무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제가 책을 제목을 쓰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노무현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꼭 책의 제목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노무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책을 꼭 쓰고 싶어요. 왜? 우리가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87 민주화 항쟁은요, 그동안에 억눌렸던 과잉 노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압된 민주주의의 후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떻게 30년간 쌓였던 30년 이상 쌓였던 적폐가 터진 거거든요. 우리 보스킴님, 그 다음에 루비낭님 고맙고요. 87번째 우리 88, 어이구 진짜 백두산 진짜 나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백두산 가겠네.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 87 민주화 항쟁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거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제왕적인 대통령이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김대중도 제왕적인 대통령이었어요. 한마디로 동교동계 호남에 그냥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미 호남에서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제왕적인 그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우리 어이구 88, 89, 90, 91 어휴 9개 남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까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됐고 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 노벨 평화상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혁명적인 어떤 그 산업혁명의 어떤 그러니까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를 넘어가서 어떤 혁명적인 4.19 혁명, 87일 민주화운동, 5.18 항쟁,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혁명을 이룬 사람은 노무현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완성한 가장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잖아요? 모든 민주주의는 피를 흘린다고 생각했는데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내 몸을 던지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한, 나를 희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한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켰던 사람이 나의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퇴임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내 몸을 희생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마지막 유일한 대통령.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목꽃찌님 92개, 새벽 두잔째님 92개 쪽 났고요. 예, 목꽃찌님 93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등장하신 우리 해치님 94개 고맙고요. 바보 이반님 95개 고맙고요. 예, 우리 보스키님 96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97 나오시면 됩니다. 예. 진짜 제가 지금 우리 연하킴님이 제 말을 좀 주목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어느 민중항쟁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 기존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자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국민을 깨우치는 그런 희생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왜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이 노무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는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후까지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에요. 우리 목꽃지님 97번째, 이제 98, 99, 99 3개 남았습니다. 타파티님 트위트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트위트 영상 삭제가 뭐예요? 와, 타파님 방에 드디어 백두산이 터지네요. 우리 목꽃지님 98번째. 야, 우리 목꽃지 아들레만님 99번째. 우와, 야, 진짜, 야, 여러분들, 야, 보스크님, 야, 루비낭님,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 야, 꼬리날님 101번째. 그만. 더 이상 올라가면 파산해. 전부 파산해. 전부 파산하니까 그만하고 이제 내려가자. 100개에서 이제 99개. 이제 등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산을 해야지. 보스꾼이 555개, 목꽃지님 102개. 막 이제 하산합시다, 여러분들. 그만. 여러분들 과잉됐어요. 그만하시고 이제 하산합시다. 100개로 올라갔으니까 99부터 이제 내려와 오세요. 예. 이제 99부터 내려오세요. 예. 오늘 거의 역행급이에요. 역행급. 제가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예,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방송을 하면 한 10,000개 받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지킨다님 고맙습니다. 또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막 그 월화 수목금 그다음에 토요일날 집회 방송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받으면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받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50만 원 받거든요. 일주일에 50만 원 정도. 8,000개면 7, 8에 56 정도 받는데 오늘 일주일치를 다 받았어요. 예, 그만 주셔도 돼요. 제가 금방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저는 문재인 대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요. 문재인이 넘을 수 없는 거는 바로 노무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루빈 양님 말씀대로 지금 한 250명, 250분 정도 계시는데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별풍선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데 슬픈 거 같아요. 뭐가 슬프냐면, 저는 문재인도 좋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은 그냥 노무현이에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노무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도 좋은데요. 문재인은 노무현을 넘을 수 없어요. 노무현이 좋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을 넘을 수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적당히 이명박과 협조해주면서 적당히 이명박에게 어떤 딜을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퇴임 후에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왜 노무현을 존경하냐면요.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적당하게 이명박이와 타협을 하고 협조를 해주고 그랬으면요. 이명박이가 노무현을 못 건드려요. 노무현 대통령 그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이명박이가 어떤 술수를 쓰고 뻔히 보이지만 나를 결국 감옥에 가두고 수갑을 채워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정말 이명박이나 정말 그냥 나 대통령 했으니까 조용히 이제 퇴임 후에 조용히 살란다라고 했으면 적당히 이명박이한테 전화 걸어갖고 협상할 수도 있었어요. 안 그러셨어요. 깨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거 마지막 명언 남기시고 노무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최후의 보류 자존심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었고 민주진영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우병우, 홍만표 이런 인간들 지금 구속 직전에 있는 인간들 홍만표는 구속됐고 우병우라는 이 나쁜 결국은 우병우는 구속돼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새끼들 가장 정치적인 검사 새끼들이 달라붙어갖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새끼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결국은 국민들을 지킨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병우와 홍만표 이 개새끼들이 결국은 박근혜라는 희대의 개멍청한 년을 지키면서 이런 년 밑에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 놓고 우병우는 사실상 박근혜 이상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실 내일 방송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병우가 박근혜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우병우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우병우가 박근혜를 대할 때 박근혜가 내 우의 상관으로 느꼈을까요? 우병우는 이미 박근혜는 꼭두각시였고 박근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악행을 저질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병우가 결국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구속수사를 해갖고 은팔찌를 채우고 결국은 수의를 입히고
그러면 전 노무현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노사모뿐만 아니라 민주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기는 일이 됐겠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이미 그들의 어떤 계략을 다 알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졌어요. 저는 문재인을 좋아하지만 문재인이 노무현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노무현은 목숨을 던졌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자였다. 노무현이 지키고 싶었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제발 문재인 대표가 목숨을 걸고 지켜달라. 노무현은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문재인도 목숨을 걸어라. 적폐청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청산, 대한민국의 대청소를 못하는 순간 또다시 문재인은 노무현의 과거의 전철을 밟는다. 독해져라 문재인. 약해지면 안 된다.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결국은 그 화살은 다시 문재인에게 와서 문재인을 또 수갑을 채울 것이다. 왜 문재인이 적폐청산을 하고 과거사를 청산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청산을 해야 되냐. 그들은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타켓은 문재인을 향할 것이다. 제가 문재인 대표에게 독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이 우선이 아니라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노무현은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몸을 던졌지만 문재인은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정권 개혁을 하는 순간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대청소를 하고 적폐를 청산해야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보다 문재인은 행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은 우리가 잃었던 훌륭한 대통령을 또다시 잃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다. 국민들 모두가 죄인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말이 민주시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저 또한 죄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실 때 지켜주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인으로 사는 의식이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권 후보를 지지하게 됐고요. 문재인은 행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죽음으로써 문재인 그 누구 참여정부 2기가 탄생할 때 어떤 정책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때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치 하나하나 모두 발언 하나하나 대한민국 기자회견 하나하나 대국민 담화 하나하나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예의주시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은 행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높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정말 피와 땀이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을 꼭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노무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이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은 노무현을 넘어서야지 산다. 그거는 정치권의 얄팍한 계략입니다. 노무현같이 역대 훌륭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무현만큼만 해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노무현을 넘어서지 말고 노무현을 이어주시는 대통령이 됐을 때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주지 마시고 이어주세요. 예.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 3시 32분 시사포차에 이어서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고 별풍선 선물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진우 기자같이 유명한 기자가 될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같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이 새벽까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물대포를 맞고 최랙을 맞고 무슨 우리가 유명해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표가 정권이 바뀌면요, 여러분들 더 살기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표가 정권이 바뀌면요, 세상은 투명해지고 오히려 여러분들 살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고 더욱더 사회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투자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불만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불만하지 맙시다. 정권이 바뀌어갖고 우리 생활이 조금 더 궁핍해진다 그래갖고 문재인 뽑아놨더니 더 살기 힘들어졌어. 정말 무지한 국민들이에요. 문재인 뽑아놨더니 살기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명박근혜가 망쳐놓은 세상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살기 힘들어질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더욱더 각오해야 돼요. 10년간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경제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희생양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우리가 단지 갑자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우리가 갑자기 물가가 안정되고 그러지 않아요. 더욱더 구조조정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욱더 혹독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비판하면 안 돼요. 단지 정권이 바뀌어갖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무지한 국민이에요. 그동안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해요. 그 희생이 국민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복지가 좋아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노무현을 우리가 버렸던 이유는 뭐냐? 이게 다 경제가 좋은 경제이고 경제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면을 했어요. 우리 그때 싸웠어야 돼요. 정말 싸웠어야 돼요. 노무현이 왜 경제를 망쳤냐? 노무현은 경제를 망친 게 없다. 여태까지 유신 정권, 독재 정권, 이승만 정권의 이현지를 이 수구 세력들이 망쳐놓은 경제, IMF까지 이런 경제를 김대중이 살렸고 그 어려운 경제를 노무현이 정부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억압되고 위축되는 면은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은 오히려 투명한 경제가 되고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이 됐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고 자영업이 조금 위축된다 그래갖고 우리는 노무현을 같이 욕했어요. 저는요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한 사회는 될지언정 우리가 갑자기 10,000원 벌다가 10만원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더욱더 명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회주의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테고 그동안에 쌓였던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엄해야되고 규정이 까다로워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사회가 더욱더 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때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매달 적어도 200, 300을 벌었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오히려 내 수입이 줄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은 어려울 뿐이지 미래 내 새끼 내 미래 세대가 볼 때는 더
더욱더 공정한 사회, 부끄러움은 다 평등한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들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기대해야 될 건 뭐냐?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래. 유전무죄가 아닌 사회,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는 더욱더 큰 힘을 얻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문재인이 정권 잡고 나서 조중동에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경제가 폭망이다. 이게 문재인 책임으로 돌릴 거예요. 왜? 이명박근혜 정권의 10년 동안 국민 부채 폭발 직전으로 만들어 놓고 정부 부채 폭발 직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문재인은 긴축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긴축 재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정부가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정부가 긴축 재정을 쓰면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정부에 돈이 하달이 안 돼요. 그거 뭐야? 정부가 부채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빚이 없어야지 국민의 부채도 정부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긴축 재정을 쓸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풀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시중에 금리가 오르게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조중동의 100% 프레임이 나와요. 노무현 때 써먹었던 프레임이 바로 그거예요. 진보 좌파 문재인이 정권 잡았더니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됐다. 돈이 돌지 않는다. 경제가 마비됐다. 여러분들 그때 바로 이게 노무현 죽이기의 서막이었어요. 노무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그들이 먼저 내민 카드가 경제가 죽었다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노무현 때 경제가 가장 좋았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는 두 번 속지 않아야 돼요. 처음 속으면 순진한 거고 두 번 속으면 바보예요. 그쵸? 왜 우리는 또 속으면 안 되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고전하는 건 이명박의 사기꾼 4대 강사업으로 전 국민의 세금을 강바닥에 쳐박으면서 일부 토건족에게 돈을 나눠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먹고 살아야 될 22조라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4차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망쳐놓고 일부 자기네들의 기득권의 배를 채우고 대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의 세금,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발전은 정체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대한민국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라는 이 시대의 꼴통년이 정권을 잡고 나서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30년 후퇴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2017년이 아닌 바로 1987년의 민주화 전 과정으로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유신시대냐 아니냐 국정교과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국정교과서가 말이 되고 대한민국 처음 한 번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던 그 원흉이 박학기 마사오의 딸이 정권을 잡고 나서 결국 대한민국 위안부 협정이라는 이런 잘못된 정부 협정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피바람이 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화를 원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자들 마음속에는 또다시 대못을 박는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게요.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하지 말라고 계속 방송할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던 내 삶이 갑자기 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불평등을 겪었을 때 그거를 감수하고 살았던 거예요. 문재인이 잠시 5년의 정권을 잡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삶이 바뀌거나 내가 굉장히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읽고 그런 상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적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때 바로 그게 민주주의고 바로 그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불공정한 사회에서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회라는 거는 이건 불공정한 사회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될 때 바로 그게 바로 정의고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로 민주주의 정권이 생겼다 그래갖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집이고 오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권이 바뀌면 더욱더 열심히 사세요. 내가 과연 그 정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 바로 이 수구 정권 열심히 10년 동안 살던 만큼 더욱더 열심히 사세요. 더욱더 열심히 살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가 느껴보세요. 이명박근혜 동안, 박근혜 정권 동안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사회를 느꼈는데 과연 이 문재인이라는 정권, 바로 민주정권이라서 10년 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5년 동안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적어도 불공정한 사회,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느껴보는 그 여러분들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응? 녹화 안 했어요. 녹화 안 했어요. 나중에 되찾아갖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하는 거는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큰 변화가 일어날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말아라. 정권이 바뀌어갖고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더 가난과 더 큰 혹독한 이명박근혜라는 정권을 만들어줬던 잘못된 국민을 반성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욱더 혹독한 세월을 각오를 해라. 대통령이 바뀌어서 내가 잘 살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건 민주시민의 역량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초적으로 잘못됐고 이명박근혜라는 대한민국의 원초적 뿌리를 흔들었던 자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10년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30년을 후퇴했기 때문에 그 30년을 되돌리기 위해서 혹독한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다시 정권이 바뀌어갖고 달라진 게 없다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자. 니네가 망쳐놓은 10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10년을 국민들이 되살리고 있다. 지금 와서 경제를 이 문재인에게 이 경제 파탄의 책임을 넘기는 이런 인간들은 니들이 심판받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정권을 잡았다고 그 정권이 바로 잘 살 수 있는 정권이 무슨 로또 정권이에요? 정권이 로또입니까? 정권 바뀌면 돈이 쏟아집니까? 10년 동안 빚을 수백억 수천억을 져놓고 정권이 바뀌면 바로 돈이 생깁니까? 민주시민들의 가장 역량은 무엇이냐? 민주시민들의 가장 역량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장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민주시민들이 가장 바라야 될 것,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자체 근본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민주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은 반수구 세력들도 끼워놔야 돼요. 왜? 우리 민주시민들이 수구 세력, 시민이 끼워놔야지 정치권이 끼워놓으면 안 돼요. 시민이 끼워놔갖고 시민들이 일깨워줘야 돼요. 정치권이 아무리 대연정 개지랄을 떠나도 정치는 이념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화합을 못합니다. 바로 민주시민들이 이런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낙후되고 좌절하는 보수 세력들을 민주시민들이 끼워놔갖고 이게 다 10년 동안의 적폐 때문에 우리가 쌓였던 대한민국 경제의 파탄이라고 알려주고 같이 노력해갖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철하고 많은 국민들이 반성한 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긴축 재정을 쓰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 진단을 해야지. 문재인이 정권을 잡아서 경제가 침체된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국민들의 역량을 가질 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바로 보수 정권을 물리치고 바로 민주 정권이 연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권이 바뀐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정말 현명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정권이 바뀐다 그래갖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과 싸울 생각을 하세요.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적폐청산이에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